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설명문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법조문이라든지 어떤 제품을 안내하는 설명서라든지 또는 기사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설명문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친구와 다툰 일, 이거는 설명 방법 어떤 것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친구와 다툰 일은 일단 왜 다투게 됐는지 원인이 필요하겠고, 그런 원인에 의해서 친구와 어떻게 싸웠느냐, 이런 결과, 즉 인과의 설명 방법이 필요하겠죠. 또는 그것이 순서가 뒤죽박죽이면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옳겠죠. 그 다음에 스포츠카를 설명을 한다. 스포츠카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까 친구와 다툰 일은 인과나 시간적 순서가 필요하다 그랬죠. 자, 스포츠카는 스포츠카의 개념, 정의의 설명 방법, 그 다음에 스포츠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예를 드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승용차와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비교와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오늘은 실제로 의자라는 그런 것을 설명할 때 어떤 방법이 사용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251쪽을 살펴보세요. 251쪽을 보시면 의자가 나오죠. 의자의 설명 방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줄 여기 보면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의자는 사람이 걸터 앉는 데 쓰는 기구라. 이거는 의자의 뭐가 될까요? 의자의 개념. 자, 개념은 어떤 설명 방법이 필요해요? 그렇죠. 정의 설명 방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내용을 살펴보시면 일반적으로 의자는 좌석 그리고 좌석을 지탱한 다리, 등받이, 팔걸이 등으로 구성된다. 의자의 뭐예요? 구조죠. 자, 구조는 아주 복잡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분석. 그래서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에 쓰인 설명 방법은 정의와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251쪽 네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 보세요. 편안한 느낌을 주고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자, 찾아보셨어요? 자, 요거는 의자, 좌석의 뭘까요? 그렇죠. 기능이죠. 좌석 또는 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의자는 편안함을 주고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의자죠. 의자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251쪽 여섯 번째 줄부터 일곱 번째 줄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신체 모양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속재료들을 이용하여 푹신푹신하게 만들기도 한다. 두 가지 있죠. 바로 편안함을 주고 뭐를 주기 위해서?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방법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이것이 두 번째 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다가 편안함을 주고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방법 두 가지라고 쓰시고 찾아서 여기 해당되는 거 밑줄 긋고 1번 여기 해당되는 거 찾은 다음에 2번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줄부터 열 번째 줄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다리는 좌석을 바닥으로부터 올려 떠받치며 다리들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어 의자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 준다 하는 부분 찾아봤죠. 이거는 좌석 중에서, 의자 중에서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다리죠. 다리의 기능이죠. 그 다음에 11번째 줄부터 12번째 줄 보세요. 11번째 줄부터 12번째 줄. 자, 뭐가 나와? 안락함을 더욱 높이고 의자를 의자답게 한다. 찾아보셨어요? 자, 안락함을 더욱 높이고 의자를 의자답게 한다. 이거는 의자를 우리의 등, 앉았을 때 등을 받쳐주는 등받이와 팔걸이에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있죠. 기능이죠. 그 다음에 수틀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수틀은 15번째 줄에 있어요. 수틀은 뭐냐면 등받이와 팔걸이가 없는 의자. 우리 소파 앞에 보면은 왜 팔걸이도 없고 다리를 쭉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걸 수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줄 보세요. 16번째 줄에 신체의 휴식 기능. 자, 신체의 휴식 기능은 의자의 기능 중에서 과거의 의자의 기능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의자의 기능일까요? 자, 이거는 오늘날 의자의 기능입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땠나요? 과거에는 17번째 줄 보세요. 17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17번째 줄에 지배계급의 권위나 높은 지위를 표시하는 사회적 기능. 이것은 오늘날 의자의 기능이 아니라 과거의 의자의 기능입니다. 어떤 편안함, 안락함 이거보다는 지위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의자였습니다. 그러면은 18번째 줄부터 20째 줄 보세요. 18번째 줄부터 20번째 줄 보면은 다시 말해서 의자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다리의 높이나 모양 등이 각기 달랐다. 다시 말해서 요거는 과거 의자의 기능을 보충하여 설명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충한다, 덧붙인다, 부연이죠. 덧붙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기록을 하죠. 상세하게 기록한다. 부연 상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째 줄 보세요. 20째 줄에 예를 들어, 자, 예를 들면은 당연히 어떤 설명 방법이 사용이 됐습니까? 그렇죠. 예시죠. 자, 251쪽 20째 줄 보세요. 20째 줄 보면은 이집트 왕자는 다리가 길어. 요 앞에 있는 예를 들어죠. 예를 들어. 이제 예를 든다. 예시가 되죠. 그 예시가 20째 줄부터 23번째 줄에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부터 의자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집트 왕자는 여기죠. 선생님 잘못 이야기했네요. 이집트 왕자는 다리 길이가 길어 좌석이 상당히 높았고 전체면에 금을 바르고 은, 보석, 상아 등으로 장식하는 등 모양이 화려했다. 반면 계급이 낮은 귀족들은 왕자에 비해 장식이 간소하고 좌석의 높이도 낮은 의자를 사용해왔다. 즉 과거에는 뭐가 중시가 되었다? 그렇죠. 사회적 기능이 중시되었다는 바로 예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집트 왕자와 계급이 낮은 귀족 사이의 의자의 차이점이니까 뭘까요? 대조죠. 대조. 그 다음에 중간 3을 보세요. 자, 중간 3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한산도 대첩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우리 교과서 한 장 넘겨보실까요?
교과서 한 장 넘겨보시면은, 자, 교과서의 첫 번째 줄, 외의 수군들은 찾아보셨어요? 외의 수군들은 연다른 패배를 만회하려고, 자, 외의 수군들이 견내랑에 잠입한 뭐가 될까?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이유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2쪽 네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 보세요. 하깃진이란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형태로 적을 포위하여 공격하는 진법이다. 찾아보셨죠? 하깃진의 뭐가 될까요? 하깃진의 개념이죠. 개념이니까 무슨 방법? 그렇죠.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줄부터 11번째 줄 찾아보세요. 자, 견내량에서 싸우게 되면 주변이 좁고 암초가 많아서 조선의 판옥선이 들어가더라도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적을 무찌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옥선이라는 것은 널빤지로 만든 배를 이야기해요. 자, 요거는 한산섬 앞바다로 적을 유인하는 이유가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주변이 좁고 암초가 많기 때문에 적을 무찌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적을 무찌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적을 유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바다로 적을 유인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2번째 줄부터 13번째 줄 보세요. 찾아보셨어요? 거제도와 고성 사이에 있어 적이 사방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다. 자, 나갈 길이 없다. 이거는 한산섬 앞바다가 하깃진에 적합한 이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몇째 줄에 나와 있냐면 13번째 줄부터 14번째 줄. 자, 적이 궁지에 몰려 섬에 상륙한다 해도 굶어 죽기 알맞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산섬 앞바다에서 벌인 전투는 뭐냐? 학익진, 학이 날개를 펴듯이 펼치는 진법으로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적합한 이유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제도와 고성 사이에 있어서 적이 사방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적들이 궁지에 몰리다 보면 섬에 상륙을 해야 되죠. 그래도 상륙한다 하더라도 굶어 죽기가 알맞은 곳이기 때문에 한산섬 앞바다로 적을 유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하익진 진법이 적합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줄부터 20째 줄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먼저 조선 수군의 판옥선 5,6척이 외의 수군을 급습했다. 그 결과 적을 크게 이겼다. 그러니까 20째 줄까지니까요. 여러분들이 문단이 나눠져 있는 부분을 끝까지 보시면 되죠. 배가 일시에 북을 울리고 호각을 불면서 적의 배를 에웠었다. 그 결과 적을 크게 이겼다. 15번째 줄부터 20째 줄. 자, 이거는 이순신의 전략. 이 전략이 어떻는지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준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분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21번째 줄서부터 22번째 줄 이야기를 보시면요. 이로 인해서 그때까지 매우 불리했던 임진왜란의 전세는 유리하게 바뀌었다. 이 부분 찾아왔습니까? 요거는
자,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전세가 임진왜란에서 우리가 적군에게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었는데 이때부터 매우 유리한 전세가 되었을까요? 바로 한산도 대첩이죠. 한산도 대첩에서 외의 수군을 크게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52쪽 22번째 줄부터 25번째 줄 보세요. 저명한 역사자 헐버트는 이 해전은 조선의 살라미스 해전이다. 이 해전이야말로 도요토미의 조선 침략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라고 감탄하였다. 자, 이거는 헐버트의 말을 가져왔죠. 결국은 뭡니까? 설명 방법. 남의 말을 내 글에다가 가져와서 쓰는 거. 자, 인용이고요. 인용의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글의 신뢰성은 믿을 만한 글. 이 글은 정말 믿을 만한 글이다라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 인용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